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손해평가반이 구성되면은 여기에도 몇 분 안 되지만 또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 사람들 어떻게 불러야 될까? 손해평가사님, 손해사용사님 이렇게 부르면 좀 성가시다면은 그냥 여기서는 대표자는 그냥 반장님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손해평가반이니까 반장님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 반보다 좀 작은 조라면 조장님 이렇게 불러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이 상대방을 부를 때는 또 어떻게 불러야 될까? 이런 호칭도 상당히 좀 애매하긴 해요. 어르신, 이제 그 같은 평가반인데 어르신 이러기도 그렇고 형님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선생님 하든지 아니면 평가위원님 이런 정도 선생님 정도가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평가사님, 사정사님, 평가인님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애매하고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여기 반장이나 조장은 반장님, 조장님 이렇게 호칭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반원들, 조원들은 그냥 선생님 하시든지 상황에 맞춰서 그건 매뉴얼이 정해지는 않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뭐 거기서 뭐 그런 것 때문에 논란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데 상호 그 대신 예의는 지켜야 되죠. 보니까 상당히 어려 보이니까 뭐 대충 이렇게 반말식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또 이 손해평가 사정사나 평가인들이 예전에 하셨던 업무들이 상당히 고위직에 계신 분들도 있었고 또 사회적인 또 저명인사라는 표현이 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무너졌지만 부하 직원, 아래 직원을 많이 이렇게 데리고 있었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좀 어리다 싶으면은 대략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다 뭐 그렇게 인격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간혹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평가하면서 동의를 업을 하면서 속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통성명하고 나이 트고 학연진 터서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서로 곤란하면은 반장일 때는 반장님, 그 밑에 조원들은 그냥 선생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소한 것에 사람이 감정 상한다고 동정업자끼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죠. 제가 방금 전에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어쨌거나 제가 이렇게 보면은 간혹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평가를 해본 경험을 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하나가 이런 이 지식을 전수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경험이라는 게 제가 일부러 또 평가반에 나가서 활동한 이유가 정말 후배들이든 뭐 후학들이 이렇게 나갔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거치게 되죠.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는 일당이 뭐 100만원, 1000만원 되지 않는 일당인데 제 차 끌고 가가지고 사이드를 시골길이라 좀 하면 안 되죠. 물론 저도 이제 일반 승용차는 아니고 오프로드용 차량이긴 한데 어쨌든 뭐 시내 주행하는 기법으로 시골 주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옆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내 모르게 잘 숨겨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알고서 도대체 일당 얼마나 버렸기에 차를 이렇게 버려놨냐 뭐 이렇게 약간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덜컹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아내가 모를 때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가 그 사건을 알고 나서 마음은 후련해지는데 경제 비용은 뭐 감당을 해야 됐죠.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손해평가라는 이제 소중한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일들 때문에 뭐 속이 상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손해평가반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그러한 어떤 매뉴얼들을 좀 정리해서 나중에 교육할 때에 여러분들이 평가사가 되면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작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식사도 마찬가지예요. 식사도 이제 3명, 4명이 나가는데 그 반장이 사야 되는 거냐, 그 반원이 사야 되는 거냐, 현지 조사를 도와주는 거 사야 되냐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 조금은 좀 야박하지만 딱 첫날부터 교통비, 기름값, 그 다음에 뭐 식대, 운영비를 뭐 모아가지고 뭐 공동으로 쓴다랄지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일이 끝나고 나서도
뭐 그 사람 짜네, 싱겁네, 뭐 사람 맛을 봤습니까? 짜네, 싱겁네, 뭐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억울한 건 아닌데 제 실수니까 일당 벌어가지고 차량 수리를 했다는 점은 뭐 분명히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은 어떤 차량을 이용해야 되느냐? 그럼 실적으로 현지 이 조사인들의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거기 농지 다니면서 길이 났던 차량들을 이용할 것이냐, 뭐 아니면 작은 차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좀 나중에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또 좀 논의를 할 때 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평가를 하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평가를 해가지고 반드시 뭐 한다 그랬죠? 서명. 그렇습니다. 서명 없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명을 받아 가지고 이제 보험 사업자, 다시 말해서 사업자에게 제출하겠죠, 당연히. 물론 여기서 특별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거나 응하지 않을 때는 뭐 서명 없이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7일 이내에 다시 재조사를 하면은, 요구하면은 재조사하는 것은 우리가 1차에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면 사실은 이러한 손해평가에 대한 어떤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로 뭐합니까? 검증을 하죠. 그래서 검증할 때는 본부에서 전술하진 않고요. 표본으로 역시 이제 검수를 하다가, 아니 그런데 그 A반의 손해평가가 너무 엉터리 같다,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느낌을 주거나, 예를 들면은 표본 주소에다가 리본 달아야 되는데 리본이 달리지도 않았다, 한두 개는 소실될 수가 있어요. 소실될 수가 있는데 분명히 그 피드 전체에 리본이 달려있지 않다 그러면 현장에 안 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안 가고 했다면 거기서 손해평가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경우는 전수조사를 해서 문제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뭐 자격 취소하거나 또는 일정 기간 정해서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일련의 손해평가 순서다. 그러면 이러한 손해평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보도록 하죠. 자, 손해평가인도 이제 법에 의해서 손해평가사라고 하는 시험지를 통해서 되고요. 물론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은 손해평가인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손해사정사도 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그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임무는 뭐냐? 역시 1차 때로 공부해왔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해평가인은, 손해사정사는, 손해평가사는 뭐가 나면 손해요? 피가 나면 손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가 나면 손해인데 바로 피해, 그죠? 그 다음에 보험가액, 그죠? 손해평가하는 것이죠. 이 점은 우리가 1차 때 공부를 했던 것이니까 혹시 1차를 면제받고 오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보험 가액 손해평가, 기타 손해평가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평가 보조인을 둘 수 있다 그랬으니까 보조인은 또 추가적으로 알아둘 만한 용어가 되겠네요. 자격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재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이 말 여기 나온 분들은 뭐다? 이분들이 손해평가인으로 이촉이 돼도 어떤 업무에 지장이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했다 하면은 손해평가인으로, 손해평가사가 아닙니다.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이 있죠. 농사도 하나도 안 진 분이 서류상으로만 5년 줬다. 서류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예 농사를 안 지고 농지도 없었는데 거짓으로 서류를 내서 됐다. 그럼 당연히 그것은 위촉을 해지해야 되겠죠. 뭐 그런 것이 이제 규정이 다 있는 것이니까요. 거기 있는 항목을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보시면 돼요. 지금 공무원에서 농식품부, 뭐 농진청, 통계청 이런 데서 5년 이상, 고등학교 교원으로 3년 이상이죠. 고등학교 교원으로 5년 이상, 조교수 이상, 조교수도 상당히 높은 직급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평가에 위축될 수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조교수라면 손해평가에 위축되는 분들이 얼마만큼 이상에 있는가 하는 것은 알게 될 것입니다. 3년 이상이고요. 보험업에 따른 그 일을 한 분들은 3년 이상.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서 보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 소지자 쭉 나오는데요.
뭐 9번째 보니까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 관리사. 앞으로 이제 수산물 품질 관리사가 시험이 이제 정착화 돼서 올해 1회 시험이 있습니다만은 정착돼서 이제 배출이 된다면은 아마 수산물 품질 관리사도 양식수산물에 있어서 양식수산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이렇게 뭐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